이게 3천, 저게 3천. 이것도 꽤 비싼데? 이거 네. 또 1,000만 원 정도 하고.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이거 5억이 움직이는데 이거 좀 너무 심합니다. 이거 신고가. 마시오 화이팅! 안녕하세요. 중환자학회 홍보이사 김정민입니다. 오늘은 ICU 탐방기 18번째 순서로 중증 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경기도 중증 환자 공공이송팀 양원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자기소개하고 이 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대 성심병원의 응급의학과에 있는 양원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공공 시범 사업 제안이 들어오셔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11월부터 이제 정식 출범을 해서 지금 중증 환자 이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팀원은 한 10명쯤 되고요. 기존 구급차보다 훨씬 크고 ICU 세팅에 가깝게 이제 차량을 세팅을 해서 이제 안전한 이송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요. 질문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이제 복지부의 중증 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어떤 계기로 이 사업에 지원하게 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이제 일반적인 사설 119로 이송하기 너무 위험한 환자들이 사실 많은 위험에 노출되면서 병원 간 이송을 해왔던 게 현실이고요. 병원 전 단계에서는 소방 대원분들이 이제 이송을 해주시고 이제 그들은 어느 정도 교육을 좀 이제 받고 관리가 좀 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설 업체들은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중환자실 환자를 이송하기에는 장비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복지부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서 병원 간 이송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중환자 병원 간 이송에 이런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기존에 이미 에크모 후보 환자나 에크모 놓고 있는 환자들을 재단 내 병원 내에서 이제 이송하는 것들을 위해서 병원 자체에서 특수 차량을 만들어서 이송 중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도 조금 있고 의미 있는 국책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됐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기존에 이미 한림대병원은 세팅이 되어 있었던, 준비되어 있던 기관인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거는 사실은 모든 병원에서 이미 이송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증 환자 전담 구급차의 기준이 일반 구급차와 무슨 차별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특별히 어떻게 정해진 차이는 따로 없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하나씩 해가는 거에 가깝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에크모, 벤틸레이터, 그다음 하이플로우, 그리고 뭐 각종 모니터 장비, 루카스, ABG, POCT 기계 같은 것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진료 보실 때 중환자실에서 할 수 있는 웬만한 것들을 다 한번 차량 안에 다 넣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세팅을 하고 있고요. 웬만한 거는 뭐 엑스레이도 되나요? 예, 최근에 또 그런 장비가 있어서 확성기 네. 정도 크기의 엑스레이를 이렇게 쏘고 나면 체스트 엑스레이를 또 볼 수 있는 기계도 있어서 그것도 좀 구비를 해서 한 장기간 이송에 필요하다면 한번 사용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ICU네요. 움직이는 ICU. 네, 그래서 또 한번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차일까요? 뒤쪽에 이제 차량에 실리는 특장 부분은 이미 특정 메타비큐라는 업체가 이제 세팅을 해서 하고 있고요. 특장을 실어야 되는 차량들은 이제 저기 서울대 SMIC에 쓰는 벤츠 차량도 있고, 저희는 이번에 이베코라고 이탈리아 차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고 그러셔서 추천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봉고차를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차량 폭의 한 1.5배 정도로, 그리고 높이가 한 3m 정도 되는 그런 차량이고, 안쪽에서 의료진들이 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확보가 돼 있어서 사실은 좀 간단한 처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죠. 차량입니다. 사실 장비가 다 들어가게 되면 움직일 공간조차 없거든요. ICU의 아이솔레이션 룸만 해도 좁게 느껴지는데 그거를 이송을 한다 생각하면 좀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인가요, 그 차량은요?
아유, 제가 정확하게는 또 너무 궁금해요. 네. 차량이 또 1억 얼마, 뭐, 차량이... 특장이 또 1억 얼마, 그래서 한 4, 5, 뭐 이렇게 장비하면 4억 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예. 고가입니다. 네. 이런 의료 서비스를 공공사업에서 지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차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엔 전문 인력이거든요. 동승하는 의료진의 기준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인턴 때 한번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송 중에 환자가 사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의료진들이 중증 환자를 이송할 수 있을지 동승하는 의료진의 기준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경험이 많은 전공의는 아니고 이제 전문의로 다 하고 있고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이송에 조금 더 이제 경험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중환자 세부 전문의 교수님들도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간호 인력, 이제 구조사 인력 같이 포함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확실히 조금 현장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적응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ICU를 잠깐이라도 좀 봐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이제 의사 전문의 선생님이 일단 그래도 후보군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이송 중에 사실 뭐 짧게는 수십 분이겠지만 예. 또 수시간 이송해야 될 수 있는데 환자 상태가 계속 변하니까 중간을 볼 수 있는 의료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최소 한 명이라 하더라도 각종 장비 모니터링을 관리하려면 한 번 이송 갈 때는 최소 몇 명 정도? 한 번 이송 갈 때는 최소 2명이고요. 기본 뭐 환자가 중증이라고 하면 의사나 간호사 한 명씩 더 타면서 3, 4명까지 또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셔서 이제 운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 운영 건수는 어떻게 되시고 운영하시면서 정말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시작했을 때는 이제 자체 교육과 이제 장비 세팅이 원활하지 않아서 한 달 정도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 한 2건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10월 중에는. 그리고 11월부터 홍보가 이제 좀 돼서 지금까지 한 84건 정도, 84건 정도 하고 있고 하루 한 건이 조금 넘는 수치긴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큰 사고 없이 이송을 잘 하고 있고요. 우리 팀원들도 환자분들한테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듣기만 해도 이런 시스템 자체가 환자들의 예후에도 생존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송 건이 있을까요? 16주 산모였는데 본인이 이제 septic샥이어서 갑자기 아기가 출산을 되는 바람에 이제 급하게 이제 받고 저희가 이제 NICU가 또 자리가 안 돼서 또 아기를 옮기셨다는 거죠? 16주 아기요? 예, 16주 아기 너무 어린 아기가 나와서 그런 아기도 옮긴 적이 있고요. 그리고 뭐 또 자꾸 생각이 여러 환자들이 좀 지나갑니다. 얼마 전에 또 저기 과천에서 또 스스로 이렇게 몸에 불을 붙이신 그 환자분도 오셔서 저희가 이제 트라키오도 하고 에스카로토미도 하고 그래서 한강성심으로 이송을 시켜드렸던 그런 환자들이 문득문득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제 에크모 다는 환자들만 생각했는데 환자군이 굉장히 다양하고 넓으시네요. 16주 신생아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환자도 이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의정사태 이후로 모든 병원에 의사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중환자실은 어쨌든 의사가 떠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난으로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최우선은 응급실 인력이 최우선이고요. 그리고 뭐 좀 힘들긴 하지만 전담 인력 있으신가요? 이송팀에는? 원래는 이제 전담 인력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담 인력을 뽑고 싶었는데 뽑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임상 교수 포함해서 한 3, 4명 정도가 응급실 일도 하고 이제 비번일 때 이 차를 타면서 이제 환자 이송을 같이 하고 있는 당직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좀 벅차긴 한데 그래도 예, 유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송 건수가 증가한다면 반드시 전담 인력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적당한 보상이 있어야지만 유지가 네. 될 거로 생각이 네네. 됩니다. 이 시범 사업을 참여한다고 했을 때 병원 리더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수익 예. 사업은 아니라서 예. 조금 우려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국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좋아하시긴 하고요. 근데 은근 이렇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운임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10kg에 뭐 7만 3천 원인가 하고 추가 1kg당 1,300원 정도인데 우리 5억 움직이는데 그거밖에 네네, 못 받는 네. 건가요? 그리고 이제 벤틸레이터 네. 서킷을 쓰거나 하면 그게 한 1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운임료 말고는 못 받게 이제 법으로 지정돼 있어서 네. 그러니까 기존 사설 업체들도 아마 투자를 많이 하긴 어려웠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따로 받는 운영비나 이런 게 좀 있긴 하지만 조금은 이제 병원에서 좀 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조받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리더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의미 있는 공공사업이라고 잘 설득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자랑스러운 네, 일일 네, 것 같거든요. 이 지역에서 이런 공공사업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병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돈이 안 되더라도 꼭 나라에서 이제 적당한 보상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범 사업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서울에서 이제 SMICU가 하고 계시고 이제 저희가 경기도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의료 환경들이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특히 서울 경기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더욱 더 중증 환자를 보실 수 있는 거점 병원들의 수가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그 근처 병원에서 급하게 처치를 받으신 다음에 이송을 해야 되는 거리도 길어질 걸로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하신다고 하면 이런 시범 사업이 좀 안정이 돼서 그런 소중한 생명들을 좀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이제 학회 회원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중환자를 진료로 보고 계시는 저희 학회 회원분들께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또 그 가장 중증 환자의 이렇게 하루 종일 진료를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특히나 또 이송이 꼭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환자실을 비우고 가실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불안한 차량으로도 보낼 수 없어서 이제 저희를 좀 이용을 해주시면 뭐 거리가 좀 멀면 급하게 가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중환자실 환자들은 예약이라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안전한 이송, 좀 마음 놓고 환자를 좀 보내실 수 있게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든든합니다. 네. 오. 네, 완전 신기합니다. 이 장비는 모니터링 장비. 이거는 네, 포터블, G5네요. 벤틸레이터고. 네네네. 이게 지금 인텔리뷰. 모니터링 장비 프레셔 라인 되는 거고, 산소통이고. 산소통 2개. 만약에 에크모 장비는 어떻게 올릴까요? 에크모 테이블에 올리고 네. 저기 에크모 고정 장치가 있어요. 나머지 제품은 저 위에 조그만 해서 다 가능하고요. 네네. 카디오 헬퍼 같은 경우에만 이쪽에다 고정해서 이제 따로. 네네. 안에 뭐가 있는지 장비 좀 보여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이 안에 거는 뭘까요? 이 안에는 네. 지금 이쪽은 소화용품으로 통일을 해놨고요. 네. 그래서 소아 환자한테 쓸 수 있는 뭐 엠브백이라든지 네. BVM이라든지 네. 뭐 하이플로우 서킷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환자들은 체중에 따라서 좀 유량이 다르기 때문에 네. 소아 환자에 있어서는 여기만 열어서 쓸 수 있도록 소아 섹션을 아예 모아놓은 거고요. 네. 소독해야 되거나 그런 이제 뭐 드레싱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쪽에 꺼지랑 뭐 탄력붕대랑 이런 건 다 이쪽에 모아놨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쪽에 보시면 혹시 이제 호흡기 치료할 때 네블라이저. 네블라이저 기계 같은 그것도 경우에도 있군요. 네 이쪽에 너무 다 좋습니다. 세팅을 해놨고요. 오투가 그러면 혹시 2개 억제돼. 있는 거예요? 오투? 아니요 오투 많습니다. 여기랑 천장에도 하나씩 다 달려 있고요. 오투 여기도 있네요. 여기랑 오투 이쪽에 진짜 다 많다. 어디서든 쓸 수 있게끔 좀 석션도 세팅을 있고. 네네 오, 좋습니다. 해놨고 혹시 이제 하이플로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 안에서는 그 계속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사실 병원을 내려주고 저희가 모시러 가거나 이런 과정에서는 잠깐 떼고 배터리가 없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배터리가 없는 장비여서 그때는 저희가 이제 마스크로 풀로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사실 차량에 도착했을 때 환자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는 인공호흡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비디오 스코프를 차라리 여기다 설치를 해놓고 이 비싼 게 여기 네, 있군요. 그래서 이 스톨치 비싼 게. 교수님들이 여기서 바로 인투베이션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이거 몇 천만 원짜리가 여기 이렇게. 아, 이거 훌륭합니다. 그럼 여기 비디오 스코프, 파이브로스코프도 연결돼 있는 거? 그건 아니고. 아 비디오만 지금은 비디오만, 네네 저는 비디오만 쓰고 있고요. 그렇군요. 스콤만 쓰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 아래도 사실 지금 다 소모품이 아래도 세팅이 다 되어 있는 박스구나. 수납장이어서요. 네. 오. 혹시 뭐 인투베이션을 해야 너무 되는데 좋네요. 성인용, 소아용 따로 분류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뭐 중심động脈관이나 동맥관 잡는 경우에도 딱 박스 하나만 꺼내서 그대로 쓸 수 있게 한 환자한테 대한 C9도 세팅해줘. 다 할 수 있게. 네네. 여기 한번 앉아봐도 될까요? 네네. 오, 좋아요. 오, 너무 좋아요. 우선은 의자가 크고 공간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뭐 루카스랑 이런 건 이쪽으로 다 자, 빼놨고요. 감독님 이거 3천만 원짜리. 이 루카스라는 게 뭐냐면요. 그 심폐소생술 컴프레션 체스트 디바이스인데 우선 이 안에 장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가격을 아는 저로서는 네. 이게 수억 대 장비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거 장비가 이거 한 5천 하지 않으셨습니까? 스톨츠 이거 비싼 건데 저도 2천에 3천 사이 정도. 그 스코까지 하면 5천이요. 네. 2천, 이게 3천, 저게 3천. 이것도 꽤 비싼데. 에어버 네. 또 한 1,000만 원 정도 하고. 맞아요. 아, 그리고 이게 그거, 이동을 할 때, 네네. 너무 좋다. 이게 있고 없고가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막 흔들릴 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중간중간 뭐 수액거리도 있고, 우선 포트가 있는 게 되게 특이해요. 포트가 많아서 너무 좋아요. 하나, 둘, 셋. 여기도 있네요. 아, 네, 한 4-5개 정도 해서 아. 어디서든 공급이 좀 되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중요한데 진짜 근데 너무 좋다. 명품 차는 다르군요. 달라요. 너무 좋아요. 네. 이거는 뭘까요? 이 공간은 지금 밖에서 보시면 이제 특수구급차는 백보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스파인 백보드를 갖고 있어야 돼서 그 지금 외부 수납장 공간이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고 이 안에는 다 백보드가 들어있고요. 이제 혹시 랜턴이나 그다음에 화재 났을 때 그다음에 차량에 필요한 용품들 스페어로 혹시 쓸 수 있는 게 내부에 조금 있고요. 외부에도 조금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차량 뭐 고장이라든지 경정비에 좀 대비를 해야 되고 이송 중에 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관리가 좀 많이 그러면 들어가요. 내부 카메라가 여기 하나 있고 저기 앞에 하나 하나. 있고 네. 그럼 이거를 저 밖에서 보고 일단은 첫 번째로는 환자의 처치를 녹화할 수 있는 CCTV 영상이 네. 첫 번째고요. 오, 두 번째는 앞쪽에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스크린에 운전팀이 안쪽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연동을 좀 해놔서 그러면은 이 네. 화면 자체가 저쪽 운전자석에서 볼 네, 수 운전자석에서도 볼수 운전자가 있습니다. 상황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저희가 아무래도 음압 때문에 지금 앞뒤가 막혀 있다 보니까 그쵸. 소통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폰 저기 무전기 인터폰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게 필요시에는 잘 들리지 인터폰이군요. 필요시에 네. 잘 들리지는 않을 수 네. 있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시면 여기 흡기 배기로 할 수도 있는데 저희 보시면은 저희는 호흡기 법적 감염병을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차량 내 음압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희가 음압을 이렇게 틀어서 끄고 틀 수가 있고요. 음압을 하거나 혹은 음압을 끌 수도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 이쪽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안전화학 제품이랑 그다음 이쪽에 음압을 할 수 있는 헤파 필터랑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요. 혹시 법정 감염병 지금은 코로나가 끝나긴 했는데 또 뭐 향후에 만약에 호흡기 환자가 발생을 한다면 저희는 이 음압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가 환자 이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찍어요. 지금 되게 충격적이에요. 이거 보호자들한테 돈 받는 게 너무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이거 5억이 움직이는데 75,000원이래. 이게 좀 심합니다. 1kg에 1,300원이면 이거 택시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요새 그러니까 이거 블루 이런 거 불러도 이거보다 비싸겠다. 이거 너무 심합니다. 이거 신고가. 너무 알려주면은 네? 아니 근데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너무 인기가 많아지면은 인기가 많아지면 아, 네. 전 팀장님이 감당하시면 즐거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좀 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좀 밀어주시면 이렇게 힘들었어요.
비싼 거 이렇게 뜯으셨네. 아, 괜찮습니다. 귤 다 감사합니다. 혈압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괜찮으십니까? 오, 모니터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보는 모니터 사이즈여가지고 이렇게 처치하면서 이 화면을 운전자석에서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UCC 카메라를 통해서 네, 네, 네. 우리가 무슨 이렇게 처치를 하면은.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시고 만약에 제가 네, 이쪽에 의사 선생님 있다고 여기 하면 계시면 여기서 동시에 같은 화면 보면서 네, 처치를 할 수 이렇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처치를 하면서 디바이스는 바로 여기서 꺼내실 네네. 수 있고 모든 오토라인 다 네. 준비되어 있는. 너무 좋습니다. 시설이 정말 ICU와 동일합니다. 네, 그 공간이 너무 좋아요. 만약에 이동한다면 네 이렇게, 잡고 좀 안전하게 환자 상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